이번 주 착한 사나이 11회와 12회는 마지막 엔딩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반전으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박석철의 몸을 꿰뚫은 칼날, 그리고 그 칼을 쥔 범인이 다름 아닌 우석이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소름 돋는 충격이었습니다. 우석은 한때 조폭이 되겠다고 석철을 따라다니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어떻게 석철에게 칼을 겨누게 된 것인지, 그 비극적인 엔딩의 이유를 알기에 더욱 가슴이 아파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오상열의 교활한 관계가 있었고, 석철을 찌른 우석의 칼이 오히려 모두를 파멸로 이끌 뻔했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는 섬뜩한 예측이 이어진답니다. 조직을 떠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박석철의 간절한 소망은 이번 회차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김창수 회장은 박석철의 은퇴를 조용히 허락하며 그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듯했죠. 하지만 창수 회장의 속내를 알게 된 오상열은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나 봐요. 스스로를 조직의 2인자로 여겨왔던 그는 창수 회장이 자신 대신 석철을 더 아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질투와 분노가 향한 곳은 바로 박석철이었고, 상열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가장 만만해 보이는 우석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조직에 넣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석의 눈을 멀게 했고, 순진한 우석은 그 유혹에 넘어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죠. 이 모든 것이 상열의 교묘한 이간질과 배신이라는 복선 아래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러한 갈등의 불씨는 강태은의 분노까지 다시 한번 폭발시켰습니다. 과거 횡령 노명으로 명산실업에서 쫓겨났던 그는 그 중심에 있던 오상열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죠. 11회에서 조직원들을 총동원한 상열과 홀로 무방비 상태로 맞서는 태은의 모습은 두 사람의 악연이 얼마나 깊은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태은은 오직 상열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상열의 이간질로 인해 태은은 박석철마저 자신을 죽이려는 히트맨이라 오해하고 있었죠. 지난 회차에서 미영과 적철이 깊은 사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미영을 향한 육심과 석철을 향한 복수심이 한데 엉켜 태은의 분노를 더욱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의 킬링 포인트는 단연코 충격적인 엔딩과 그 속에 숨겨진 모든 인물의 감정선이었습니다. 그동안 조폭이 되고 싶다며 따랐던 석철에게 칼을 꽂은 우석의 불안하고 흔들리는 눈빛은 그가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상열의 덫에 걸린 가엾은 희생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칼을 겨눈 사람이 우석임을 확인한 석철의 표정 역시 압권이었죠. 분노나 배신감보다는 허탈함과 자조적인 헛웃음이 뒤섞인 듯한 표정. 그는 우석에게 복수할 마음조차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증오하는 것은 우석이 아닌 이 모든 비극을 꾸민 상열이었으니까요.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 엔딩이 어떻게 모두의 운명을 바꿀지입니다. 석철은 우석을 다그치거나 처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찌른 범인이 우석이라는 것을 알고 이 모든 배후에 상열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겠죠. 그리고 그는 상열에게 복수하려 할 테지만 이 복수는 태훈의 몫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훈은 석철을 찌른 사람이 자신이 오해했던 석철이 아니라 우석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배후가 바로 오랫동안 복수하려 했던 상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결국 태훈은 석철 대신 상열에게 복수하게 될 것이고, 태훈의 복수가 성공하면서 석철은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착한 사나이로 남을 수 있는 길을 걷게 되겠죠. 이렇듯 우석의 충격적인 배신이 오히려 석철을 구원하고 태훈의 복수에도 종지부를 찍게 될지,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마지막 이야기에 모든 시청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엉킨 실타래가 어떻게 풀릴지, 그 해답은 마지막 회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착한 사나이. 저는 이번 11회와 12회의 충격적인 전개가 모든 등장인물의 운명을 바로잡고 모두가 원했던 결말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는 비극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사실은 모두를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음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엉켜 있었던 모든 실타래가 풀리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네요. 우선 가장 큰 갈등의 중심에 있던 박석철은 결국 조직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그의 몸을 꿰뚫은 우석의 칼날은 그에게 복수심을 심는 대신 모든 비극의 진정한 배우가 오상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겁니다.
석철은 우석을 용서하고 그에게 복수할 마음조차 들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동안의 모든 고뇌와 갈등을 뒤로하고 자신이 원했던 착한 사나이의 삶의 향이 나아갈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복수는 강태훈의 몫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태훈은 오석이 아닌 우석이 석철을 찔렀다는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모든 오해가 상혈의 교묘한 이간질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횡령 누명을 씌워 자신을 명산실업에서 쫓아냈던 과거의 원한에 더해 석철과 미영의 관계까지 파국으로 몰아넣은 상혈에게 태훈은 가장 냉혹한 복수를 감행할 것입니다. 태훈이 상혈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그를 몰락시키면서 태훈의 복수도 석철을 향한 위험도 모두 끝이 낼 것입니다. 박석철을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 역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박석희와 장기홍의 오해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덕분에 풀리게 될 거예요. 석희는 기홍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음을 알게 되고 기홍 역시 오해를 풀며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석경은 엄마 막순과 석희의 진심 어는 노력 덕분에 하우스로 돌아가려던 마음을 접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 같네요. 병수가 경찰로서 석경의 빚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석경 역시 도박 중독을 극복하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죠. 또한 새남매의 아버지인 박실구도 아들 석철의 위험천만한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석철의 주변 인물들도 각자의 길을 찾을 거예요. 상혈의 덫에 걸려 죄를 지은 우석은 깊이 반성하고 석철이 도움을 받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도박 빚으로 위태로웠던 두식 역시 이 사건을 겪으며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되면서 강은희 형은 엄마의 병을 잘 이겨내고 석철과 재회하여 그토록 원했던 평범하고 행복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석철은 이제 더 이상 주먹을 쓸 필요가 없는 삶을 살게 될 테고 미영의 음악은 그의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오상열의 욕심이었지만 우석의 칼이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아이러니한 결말이 될 것 같네요.